일단 장세를 보면은 우리 시장 장세를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메모장이 있나? 여기 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저는 되게 좋은 장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올해 초만 봐도 올해 초는 2차원지만 갔어요. 2차원지만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에코프로, BM 이 종목들이 전 시장의 수급을 끌어간다. 그러니까 실제 코스닥이 꽤 많이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면 수급들을 다 이 두 종목에서 다 끌어갔으니까. 뭐 상한가 찍고 사실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상한가 찍고 뭐 스탠베거가 일어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상승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두 자릿수만 상승해도 엄청난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10배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원지가 시장을 이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도 겹치고 거기다가 이제 2차원지도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이제 인식도 있고 한번 대량 매물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게 공매도 매물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한데 그렇다 보니까 급락을 하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방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2차전지를 과거에 제약바이오랑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특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이 뭘까요? 결국 주도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여서 반도체 인사해 주신 분들 있네. 고저가님 안녕하시고요. 반도체 반도체는 뭐라 그럴까요? 코스닥에 이제 공통되는 그런 이제 그런 섹터고 코스닥은 항상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코스닥을 주도하는 제약바이오 혹은 그 전에는 IT 버블이 있을 때는 IT 버블 섹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그래서 항상 특징이 있는 섹터가 있더라. 경험칙상.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고 2차전지가 그렇게 앞으로도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코스닥은 왜 그럴까요? 코스닥은 유행이 있다. 왜 그러냐? 실제 코스피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한 60에서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0% 정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 기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매 기법은 뭡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매매 기법은 장기 투자도 아니고 추세 매매도 아니고 그냥 뇌동 매매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유행을 많이 타요. 유행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걸 이끄는 섹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은 4년, 5년을 가는 유행이 있고 1년, 2년을 가는 유행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 2년 갔던 유행이 과거에 같은다면 태양광이 좀 그랬었고요. 남북경협주가 좀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로봇 관련주나든지 로봇 관련주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2차전지처럼 4, 5년 갈 유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AI라든지 이게 AI 같은 경우는 제가 알파고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AI는 정말 이게 4, 5년 갈 섹터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과거부터 지금처럼 움직인 경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이 들어왔다는 점은
과거하고는 좀 다른데, 과거도 로브로브라든지 로보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1년 가까이 놀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4, 5년 가는 유행이 대유행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뭐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었잖아요. 메타버스도 한 1년 놀다가 지금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유행은 저는 지금은 2차 전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때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과거를 보면은 셀트리온도 한 4년, 3년 오르다가 이렇게 다 죽을 때, 한때 고점이 37만원에서 14만원 내려왔을 때, 13만원 내려왔을 때, 3분의 1통 가까이 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제약바이오 끝났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주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2차전지가 오히려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더,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 2차전지 시세는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차전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섹터.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그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노는 날에는 방송을 보는데, 전문가들이 대부분 2차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2차전 반도체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전문가들이 치졸한 건데, 반도체는 그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도 본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에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개박살이 날 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10,000원 갈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장이 안 좋아지고 2차전지 섹터가 예를 들어 옛날 태양광처럼, 지금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 74만원인데 정말 2차전지 업황도 안 좋아지고, 혹은 중국에서 정말 저가형 배터리들이 들어오면은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 10만원 갈 수 있겠죠. 에코프로가 10만원 갈 수 있겠죠. 정말로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근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켜주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10,000원 간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반도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차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치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시계열과 전문가가 이야기한 시계열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뭔 생각해요? 오늘 갈 수 있는 종목, 내일 갈 수 있는 종목, 다음 달에 갈 종목, 내년 초에 갈 종목,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10년으로 보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언제가 10만원 가겠다 그런 거는 10년 후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열 자체가 다른데, 시계열 자체가 다른 얘기를 반도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만 한다는 거는 되게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느끼는 게, 요즘 이제 그 탄산 리튬 가격이랑 메탈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앞으로도 부정적이다라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올해 중순만 해도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이닉스가 적자 나고 삼성전자가 거의 영업이익이 90% 빠졌었나요? 80% 빠졌었나요? 그렇게 빠졌을 때도 전문가들이 그때는 뭐라 그래요? 반도체 업황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주가는 먼저 선행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메인 섹터지만은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양쪽이 같이 움직여야지 시장이 움직인다. 지금은 그런 장세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반도체도 오늘 특히 긍정적인 흐름들,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 반도체도 요즘 유행이 있어요. 반도체 좀 유행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행이 생긴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한국은행에서 최근 플래시 메모리하고 D램을 중심으로 10월 수출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5%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지금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적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고, 1월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반도체 섹터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반도체가 옛날에는 DRAM이나 플래시 메모리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즘은 AI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해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 H200인가요? H200부터 해가지고 AI 반도체가 유행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얘기 나오죠. AI. 그 삼성전자, 그 핸드폰에 직접 이제 AI 칩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지금 가격이 아직은 눌려 있는 상황이고 화랑이 아니다 보니까 반도체 내부에서 좀 유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장세의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2차원지 섹터 다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신라젠을 오늘 종목 상담했잖아요. 신라젠 오늘 어떻게 끝났나? 제가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했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하고 옛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함께 생각했는데, 헬스케어는 괜찮습니다. 헬스케어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이 나오고 있는 헬스케어 종목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약바이오는 종근당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삼바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을 제외하고는 기대감으로만 가는 종목들은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기대감으로 갈 때, 옛날에 이제 제약바이오 한창 갈 때 기대감으로 갈 때 가는 이유가 뭐죠? 수급이 몰려서요. 수급이 몰린 이유에 대안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지금은 2차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루닉 같은 종목들도 루닉 같은 종목들도 저는 지금 사실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12만원까지는 한번 반등해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고점을 뚫고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 121선 정도를 지켜주지 못하면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괜찮게 보고 있고, 당연한 거죠. 성장 사업이니까, 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성장주가 아무래도 우세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자 비율이 높아지면은 성장주들은 미래의 성장을 현재에 땡겨와서 가치로 삼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만큼의 비율로 미래 성장이 줄어드니까 현재의 주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가 된다면은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그 성장 가치가 다시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오겠죠.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생각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제 뷰는 올해 말 플러스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하반기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 공매도 금지 얘기도 있는데, 공매도 금지 재개가 일단은 하나가 될 거고요. 저는 이거 솔직히 내년 그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4월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 바로 재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그대로 지금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개미들 생각해가지고 공매도 금지시켰어. 개미들이 막 공매도 금지하라 해서 그래, 표도 얻을 겸 공매도 금지했어. 근데 표가 안 나왔어. 그럼 바로 재개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내년 하반기에
일단은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거나 경기 침체가 세게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중요한 건 올해 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내년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연준에서 데이터를 관리한 12개 지역에서 관리하는 12개 지역 중 6개가 경기 둔화, 그리고 2개가 보합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베이지북에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시작되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say goodbye.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하고 경기 둔화가 된다는 얘기하고 내년에 그 아이비들이 글로벌 아이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아이비들도 전부 반도체 업황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 써놨죠. 반도체 업황 좋아질 것이다. 근데 반도체 업황과 경기는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야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차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부터 완만하게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업황은 좋아진다. 이게 되게 모순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순이 내년 하반기에는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긴장 좀 해야 된다. 근데 그 와중에도 먹을 것들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세는 2차전지 반도체가 이끈 장세였고 앞으로도 2차전지 반도체는 지켜봐야 될 섹터고, 다만 오늘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렇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특히 단기적으로 뉴스 나왔던 종목들, 신라젠 이런 종목들은 반등 시에는 계속 비중 축소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한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도 좋은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해서 모아간다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즌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